네, 우리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에 일본 아베 총리는 국가 간의 신뢰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유감스럽다고 했고 미국도 우려를 표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한일 갈등이 좀 극으로 치닫고 있어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까 계속 꾸준히 고민이 되어 왔던 부분인 건데 종료로 최종 입장을 어제 정했습니다. 당초 이제 어제 오전부터 나왔던 보도를 접해도 그렇고 연장 가능성에 조금 무게가 실렸던 것 같은데 예상을 깨고 정부 입장에서는 초강수였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예, 어제 오후 발표 직전까지만 해도 유지 전망이 우세였죠. 예. 나중에 차차 밝혀지겠지만 이걸 이제 학계에서는 이제 의사 결정 과정에 이제 블랙박스라고 부르는데 네. 그 블랙박스에 이제 아직은 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좀 작용을 많이 했던 것 우리가 같습니다. 알 수 없는. 그렇죠. 예. 근데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기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은 일본의 이제 완강한 태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했는데도 안 하고 두 번의 특사를 파견했는데도 이제 입장 변화가 없고 그리고 예. 광복절 경축사에서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 완강한 태도 그리고 대답 없음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유 설명이 돼 있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베이징에서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일본 측의 태도가 아마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결정을 좀 내리고 원칙론적인 대응을 한 것이죠. 안보 공백, 안보 불안 때문에 한국과 이제 협력을 할 수 없으니 우리도 일본과 안보 협력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원칙론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어제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원칙론적인 대응이다. 어제를 좀 되돌아보면은 NSC 상임위원회 종료 이후에 1시간 정도 일정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좀 나올까 하면은 조금 더 늦춰지고 계속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이 됐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많은 고민과 토론이 좀 있었다라고 저희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어제 상황을 좀 보면은 진짜 결정된 상황이 없이 어제 그때 결정이 딱 된 것 같아요. 어제. 네, 백지수표 이미 상황에서 결정된 게 아니었고. 예, 백지수표 상황에서 진짜 난상 토론을 벌려서 예. 뭐 일부는 이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예. 또 일부는 이제 종료하자는 의견을 내는 분도 있었을 건데 최종적으로는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종료하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예. 이게 정부가 지소미아 카드를 꺼낸 것이 이제 일본의 어떤 태도 변화라든지 미국의 적정 중재 노력을 압박하기 위한 꺼내든 카드였다고 봤을 때 일단은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종료하는 것이 그러니까 종료하지 않는 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종료를 하게 되면 피해가 더 이전보다 크지 않을 거다라고 결정을 한 거라고 좀 봐야 될까? 어떻게 좀 판단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 지소미아 자체를 봤을 땐 그 전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크게 손해 볼 것이 없다라고 예. 이제 판단을 한 것이겠죠. 지소미아가 2016년도 11월 달에 이제 체결이 되는데 그 전까지 문제 없이 더 한미일 군사정보 약정 등을 통해서 우리는 필요한 정보들을 융통을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냐면 그 전에 한미일 단톡방이 있었던 거예요. 단체 채팅방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미국이 중계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정보를 그냥 미국 마음대로 올리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이거 올려도 되냐라고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올리고 또 일본한테도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한미일 이제 군사정보 약정이라고 하는 단체 채팅방에 이제 정보를 공유하던 시스템을 미국이 조금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좀 한번 그 군사안보 분야에 협력을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네. 한국과 일본이 직접 그런 비밀 대화방을 만들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라. 그리고 또 미국도 당연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대화와 안보 협력을 좀 신속하게 하는 체제를 만들었던 게 이제 한 3년 정도 하다가 한국과 일본 간의 이제 비밀 대화방을 우리가 닫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3개월 뒤에 이제 닫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 후에도 여전히 한미일 간에 이제 단체 채팅방, 단톡방은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거기를 통해서 미국과 이제 통해서 군사 협력을 하면 그전처럼 하면 된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 한일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본한테 보내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유지를 많이 얘기했던 분들도 주로 생각하는 점이 뭐였냐면 바로 이게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될 수 예,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것이고 미국 측의 입장도 보면 지금 약간 좀 혼선이 네. 좀 있어 보이죠. 예. 그래서 이것들을 좀 잘 관리하는 것이 지금 남은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과제가 미국을 잘 관리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한미 간의 사전 협의가 어떻게 됐다고 좀 보시는 걸까요? 지금 어제 청와대 백브리핑을 봤을 때는 미국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하는 예, 얘기가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청와대 어제 오후에 회의 과정이나 정황들을 봤을 때는 백주수표 상태에서 만약 회의가 시작됐으면 과연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됐을까라는 좀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미국도 충분히 좀 이 직후에 어떤 통지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통보를 받는 거하고 사전에 그렇죠. 어떤 동의와 이해를 같이 논의를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그전에 에스퍼 국방장관도 예방차 왔다 갔고 그리고 해리스 대사도 그 지소미아에 대해서 만약에 종료될 경우에는 좀 매우 강한 유감일 것이다라고 이제 거의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좀 예. 했고 그리고 또 비건 그 대북정책 특별대표 고위급 인사도 지금 서울에 있었던 차였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소미아 종료를 이야기했는데 이게 얼마만큼 사전 조율이 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게 아까 블랙박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네. 정황들은 이제 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우리들은. 예. 이게 아까 저희가 지금 뭐 묻던 질문의 연장선상일 수 있는데 전문가로서 보실 때 우리가 이것을 지소미아를 종료함으로써 잃는 것, 일본이 잃는 것, 어떤 손실을 따져봤을 때, 그 득실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군사 정보적인 차원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국제 정치 외교적인 차원이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건데 군사 정보적인 차원에서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한일이 뭐 서로 누가 뭐 손해를 더 많이 본다. 뭐 남는 장사다라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이건 이제 그동안 3년 동안 약 29건 주고받은 거 보면은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일본으로부터의 정보를 받은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달 같은 경우 7월 달, 8월 달에도 북한 미사일들이 이제 400km 넘어가고 할 때 그때 우리 군 당국에 발표할 때 나중에 600km로 또 이제 그 사거리가 수정이 되기도 했잖아요. 예. 그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수정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일본 측 자산, 미국 측 자산들의 정보를 다 종합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레이더로는 잡히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 일본과 미국의 정보 자산의 협조를 받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잠수함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발달해 있는 편이죠. 예. 미 실함대가 일본 요코스카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해군 인프라가 참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해상 정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많이 득을 보는 게 있을 거고 일본도 우리로부터는 북한에 대한 인적 정보, 특히 2018년도 한 해 동안은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 접근을 못 하는데 우리는 북한과 많은 이제 교류를 가졌었죠. 그랬을 때 가져오는 인적 정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이 29건의 정보 교류 속에서 여러 가지 의무의 양으로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종료한다고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군사정보 차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크게 나는 건 아닐 것 같고 예. 좀 상쇄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죠 상쇄되는 것이고 이게 사실 없는다 하더라도 좀 불편할 뿐이지 옛날 방식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아가면 돼요. 아, 근데 이제 국제정치적인 차원에서 지금 예. 미국이 과연 이 역할을 과거처럼 제대로 해줄 것이냐라고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를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종료 선언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사전 동의가 얼마만큼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고 아. 그 한미 동맹 관리가 지금 중요한 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의 이제 국제정치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제 미국을 이제 잘 업고 혹은 뭐 이게 함께 앞으로 좀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지금 남게 된 상황입니다. 예,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이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를 이제 우려한다는 입장을 또 표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우려라는 건 어떤 걸 좀 의미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디커플링 이제 탈동조화라고 하는데 지금 한미일이 균열이 지금 생기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과 일본은 지금 65년 이후에 어쨌든 최악의 지금 관계인 것인데 지금 만약에 이제 그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현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미국 측에서 이게 그 충분한 사전 동의와 이해 납득이 없이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만약에 메시지를 읽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한미 동맹도 지금 균열 상태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이제 한미일 이제 동맹이 균열됐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것은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이죠. 그랬을 때 미국의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 가치가 훼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앞으로 이제 우려하고 실망감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아까 잠시 언급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지소미아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미국을 거쳐서 간접적 공유를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체결됐던 한미일 정보보호약정 TISA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이건 어떻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그 과거에도 했던 방식들이기 때문에 좀 해온 것이죠. 예, 네. 단지 잠깐 그 좀 효율적이고 신속성 면에서 조금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을 경유를 해야 되니까 또 미국도 한국과 일본의 민감 정보에 대해서 또 의사를 또 물어보고 또 전달을 해야 되고 또 서로 이제 그 정보 자산들의
첩보들을 좀 맞춰봐야 되는 문제들. 근데 이제 군사안보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미사일 쏘면 바로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간이 걸리고 시간이 지체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한일 지소미아를 이제 체결을 하고 그 메커니즘을 작동을 시켰던 건데 이제 종료하기로 결정이 됐으니까 이제 거기서 약간 신속성과 효율성 면에서 좀 군사안보 협력이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럼 추가적으로 이제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분석함에 있어서 이전보다는 그 11월 이후에 종료가 된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늦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늦어질 수 있는 것이죠. 미국 자산을 주로 이제 정보를 많이 활용하기도 하지만 예. 일본 자산 정보를 가지고 어쨌든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은 그 정확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정보의 양과 그 수집하는 속도 같은 것들이 이전보다는 지금 현행보다는 좀 떨어질 것 떨어질 수 같다라는 것이죠. 아, 자, 기동성 면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아까 말씀해주셨던 이 한미 동맹의 균열과 관련된 부분, 많은 우려의 시각들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당분간 조금 냉각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냉각기가.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예. 어제 청와대 백브리핑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보면은 실시간으로 같이 좀 의견 전달이 되고 좀 사전에 그냥 오전에 또 김현종 차장도 비건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의견 조율이 됐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반응을 보니까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교부 차관이 미국에 가 있고 거기서 이제 스틸웰 국무부 차관보도 만나고 여러 가지 지금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이 경로들에서 지금 어쨌든 메시지가 서로 양국이 오해가 없도록 소통이 제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제 비건 이게 어떻게 대표가 될지 이랬잖아요. 모르겠어요. 왜 예. 답변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수 없다는 건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그러니까 됩니까? 비건의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건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담당하러 왔던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실은 비건의 답변은 적절한 답변이죠. 알고 자신의 있더라도 난 그건 내 담당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업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닌 예. 것이죠, 사실은. 예. 어쨌든 그 미국의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게 좀 의아한 것이 뭐냐면 한일 분쟁 당시에 이제 좀 우리 측에서 2016년에 이 지소미아 체결할 때도 미국이 원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국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이 좀 더 한일 분쟁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좀 중재를 원했던 부분도 있는데 좀 뒷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가 이렇게 갑자기 종료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는 거는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약간 우리도 좀 황당한 거긴 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좀 미국이 과거처럼 좀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란다라고 예. 했던 것인데 미국의 입장은 좀 종합해 보면 알아서 해라 이제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아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한 거예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는 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또 우리도 좀 억울한 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좀 구별해서 봐야 할 시점이 이제 온 것이죠, 사실은. 미국의 기본적인 그 세계 전략가들, 그 엘리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동아시아에서의 전략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생각을 좀 했었죠. 미국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그게 돈 드는 일이다라고 하면 안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렇게 바뀐 대통령이 들어왔는데 예. 그 이후에 지금 뭐 한일 관계 이랬을 때 알아서 좀 하라라고 하는 식으로 좀 미국의 입장이 좀 변화되고 미국 내에서도 지금 여론이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여론이 지금 동아시아 내에서의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없는지가 확인된 자리다라고 예. 하는 여론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론들을 좀 적극 활용을 해서 미국 행정,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도록 적극적인 좀 캠페인을 좀 벌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러니까 이번 일 이후에 미국이 일본을 압박할 태도 역시도 저희가 기대를 전혀 뭐 안 하는 게 낫다라는 분석이신가요? 기대를 만약에 이게 지금 미국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변화를 노리고 당긴 방아쇠 지소미아 종료가 만약 예. 그런 결정이라면 그 결과를 이제 좀 봐야 되겠는데 예.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이것 때문에 뭐 인식을 변화를 하고 아베 총리를 또 G7에서 만나서 압박을 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 이태호 2차관도 지금 미국 현지에서 좀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G7의 미국 대통령이 떠나기 전에 어쨌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게 우리 한국의 일방적인 어떤 결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일본의 태도가 어떤 문제인지를 대해서 정확히 좀 정보 주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좀 제대로 좀 잘 이루어져야 메시지 관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미 동맹 관리가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G7에서는 어쨌든 이제 아베 총리 가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 세계 외교가가 좀 정확하게 좀 인식을 좀 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이 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의 이런 어떤 불편한 기색이 한미동맹 균열로서 어떤 우려에 나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뭐 어떻게 좀 어떤 형식으로 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것인지 구체적으로 뭐 어떤 청구서를 더 들이내밀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일단은 국방부에서 가장 강한 우려와 실망감이라고 하는 표현, 국방안보 부분에 한 핀이 빠진 예. 거잖아요. 이제 예. 그거 얘기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부터 어쨌든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가 좀 많이 있죠.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나 예. 아니면 경제 통상 문제 등등에서 한일 관계에서 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간접적으로 압박을 줄 수 있는 카드는 굉장히 좀 많이 가지고 있죠, 미국이.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정부 외교 당국에서는 조금 계획을 좀 세우고 지금 뭐 3시에도 김현중 차장이 또 예. 뭔가 설명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에 대한 충분한 대비와 계획, 시나리오를 좀 가진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이라고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후속 반응들에 대한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조율과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 이야기도 하실 거고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제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 세세하게 얘기는 못 하겠지만 예.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좀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충분한 설명이 좀 있을 거라 보고요. 지금 상황은 여러 가지가 좀 뭐 불확실성이 좀 크고 시계 제로인 상황이잖아요. 그 우리 외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답이 있는 상황은 아니고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이 정답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중요한 게 지금 한미 동맹이 중요한 문제로 좀 떠오른 것이죠. 한일 네. 문제가 오히려 좀 약간 좀 뒷전으로 간 느낌마저 있을 정도로 지금 그 한미 동맹 관리가 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베 총리도 그렇고 앓는 소리를 할 거고 일단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서 아베 총리가 프랑스를 방문하는데 청구권 협정 위반도 그렇고 뭐 신뢰 관계를 해치는 대응이 계속되고 있어서 유감이나 말을 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부터 여론전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건데 우리 차원에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좀. 우리도 역시 이제 여론전을 좀 펼쳐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게 인식의 차가 워낙 좀 크잖아요. 그래서 좀 접점은 좀 없는 싸움이고 굉장히 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그 싸움에서 이제 밀려나지 않겠다라고 이제 지소미아 종료 선언을 어제 한 것이고요. 예. 만약 지소미아를 그냥 유지, 그러니까 연장과 유지를 우리가 조금은 또 어휘도 구분해야 되는데 연장이라고 한다면은 원래 이제 11월 달에 종료돼야 될 거를 우리 연장하는 결정이면 또 다른 의미의 효과가 있는 것인데 예. 그냥 놔두면 유지해 놓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굳이 우리가 종료라는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이 걸어온 싸움에 우리도 원칙론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제 강한 이제 의지를 표명한 것이거든요. 예. 그랬을 때 이게 그 여론전을 앞으로 펼쳐나가게 될 것인데 앞으로 좀 긴 싸움일 겁니다. 여러 가지 싸움이 이제 길게 벌어질 것이고 우리 측에서는 이제 어쨌든 명분과 가치를 가지고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 싸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국민 내부에서 국론 통합이 좀 되는 것이 일단은 1차적으로 중요할 것이고 일본이나 미국에서 좀 양심적인 세력들과 시민사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좀 여론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 아베 총리를 구별하고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구별해서 접근하는 투트랙 방향들 여러 가지 좀 다양한 경로의 대응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정부의 반응 또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은 정말 좀 알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지소미아는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 특히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땐 미국이 굉장히 강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경로에 걸쳐서 지소미아 유지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이제 입장을 전달하고 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를 종료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별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당황해하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제 밤에도 난간표 대사를 밤늦게 또 초치해서 항의를 하고 어제 밤에 이제 6시 한 반에 저녁 때 아베 총리가 퇴근을 할 때 총리 관저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이제 지나간 게 아마 딱 그 반응인 것 같아요. 잘 나온 반응인 것 같고 입장을 이제 당혹스러운 입장을 이제 표명을 한 것인데 이걸 이제 어제 밤에 좀 심사숙고를 하고 오늘 아침에 좀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G7에 가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 비슷하게 하면서 여론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죠. 한국은 신뢰할 수 없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이제 되풀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외무상이 그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서 극히 좀 유감을 표명하면서 반발을 하면서 이게 야간에 남관표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급하게 어쨌든 자신들도 일단
한 방 먹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신속하게 정말 예상치 대응을 해야 되는 못했던 거죠. 것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또 강력하게 지금 바로 또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예. 민기적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아베 총리는 오늘 또 출장을 떠나는 날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오늘 뭐 한국 대사를 불러서 얘기하고 또 보고하고 하기엔 또 시간차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일본 입장에선 필요했을 것이고요. 그게 이제 심야 조치라고 하는 좀 이례적인 일이죠. 예. 다른 나라의 대사를 이제 심야에 부르는 것. 예. 이제 그 모습들을 좀 어제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좀 봤을 때 앞으로 혹시라도 추가 보복을 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듭니다.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일단 28일에 이제 시장 수출 관리 시행령은 예. 이제 개정 시행령은 이제 그대로 시행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수출 품목에 대한 개별 품목 이제 허가 문제도 지금까지는 포토리지스트를 한 2건 이제 허가를 해줬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불허를 언제 하느냐를 좀 잘 지켜봐야 되겠죠. 예.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미국의 움직임일 텐데 우리가 좀 미국을 좀 잘 선택해서 미국이 좀 건설적인 역할을 좀 해서 일본도 좀 중재를 좀 시키고 한국도 좀 한 발 물러서도록 누군가가 이제 지금 중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만간 아마 좀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좀 단행이 되겠죠. 그럴 어떤 거라고 형태로 예상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하고 있는 그 수출 규제 문제겠죠. 좀 더 까다롭게. 예, 좀 더 까다롭게 하고 주요 품목에 대해서. 일본은 프레임을 짠 게 지금 수출 규제가 아니라 수출 관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정상화시키고 있다라고 규제는 하는 아니다. 거죠. 예. 예. 그 정상화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한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태도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인데 이것들을 좀 국제사회에 제대로 좀 알리고 여기서 한국이나 일본에 사실은 지금 이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명분을 주고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과거 미국이 했던 역할인데 미국이 이제 그 과거에 했던 식의 역할을 그 좀 존재감을 다시 동아시아에서 좀 찾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지만 않을 것 같아요. 좌시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본을 설득할 일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뭐 그 가능성 저희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뭐 크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그 미국의 지금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스탠드 스틸 어그리먼트라고 해가지고 현상 동결이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은 일본은 그것도 수출 일본이 규제, 걷어찼죠, 그걸. 그렇죠. 예, 일본은 수출 규제를 이제 하지 않고 한국은 대법원의 그 강제 집행 있지 않습니까? 일본 기업의 압류 재산에 대한 현금화시키는 강제 집행을 이제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현상 동결 합의를 하는 것이 중재안인데 그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하고 어쨌든 그 뭐 이제 좀 이게 조용하게 좀 만들기 위해서 모더레이터 역할을 지금 미국이 하려고 할 건데 예. 뾰족하게 지금 상황에서는 카드는 좀 없어 보이고요. 사실은 이게 좀 역사가 오래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길게 보면 51년도 샌프란시스코 협정, 그러니까 미국이 어정쩡하게 이제 한일을 붙여놨던 문제인데 그 문제 그리고 또 65년 체제에 대한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단순하게 좀 해법이 한두 가지로 이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지금 판이 바뀌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표를 봤을 때는 이 지소미아를 재검토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좀 남겨놨던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전혀 여지가 없다고 그럼 보시는 부분이십니까? 3개월 남았죠. 3개월 남아서 예. 일본이 수출 규제를 걷어들이고 또 이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은 예. 지금 이제 아직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종료 11월 23일이나 22일에도 이게 이게 종료했다는 서면 통보를 또 철회하면 또 되는 철회하면 거예요.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죠. 한일이 또 합의를 해서 철회하면 또 안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3개월의 시한은 있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는 한 과연 그렇게 뭐 우리 정부가 물러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갑자기 하던 거를 다 걷어들이는 것도 좀 웃기는 것이고 말씀하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명분이 때문에 없군요. 그렇죠. 명분과 공간이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는 당분간 좀 냉각, 동결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종료를 결정이 나게 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안보 지형은 좀 전환점을 맞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예,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크게 뭐 한미일의 균열이 뭐 이게 미국을 정점으로 한 이제 군사동맹 체제가 흔들리는 건 아닐 텐데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한일 관계가 좋고 또 주일미군, 주한미군을 활용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할 수 있는 동아시아에서의 전략적인 요충지가 일단은 그 협력 관계가 나사가 조금 풀린 상태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과거로 조금 더 이제 효율적인 기제들이 몇 개 그러니까 빠지는 미국 입장에서 거잖아요. 굉장히 좀 한반도를 조율하는 데서 좀 불편할 수 있는. 불편해지는 그런 상황이 좀 펼쳐지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일본하고 군사 협력이나 안보 협력은 좀 우리는 좀 소극적이지 않았습니까? 예. 소극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서는 크게 더 영향을 받을 건 없을 건데 미국이 근데 굉장히 좀 일본 손을 들어준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한미군 문제나 앞으로 뭐 평화 이제 체제 구축 문제 등에 있어서는 예. 다소 좀 불편한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겠다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